네, 안녕하십니까. 2022년 9월 22일 셀트리온 긴급 점검 좀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굉장히 급격히 오늘 좀 안 좋아지네요. FOMC 회의를 앞두고 투자 심리가 굉장히 위축되는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이제 셀트리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점검을 좀 하고요.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생각을 좀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최근에 셀트리온의 동향 흐름을 좀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램시마 SC가 미국에 상륙하겠다, 이제 임박했다라는 기사가 또 나왔습니다. 일단 뭐 유럽 쪽에서 잘 되고 있고요. 이러면 올 연말 FDA 허가 신청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 나왔습니다. FDA 허가 신청 지금 뭐 셀트리온은 잘 해서 잘 결과를 내고 있죠. 램시마 SC도 그렇고. 지금 저도 이제 HLB 최근에 분석을 했었는데요. 보시면 램시마 SC만 보더라도 유럽에서 먼저 승인받고 그리고 FDA 또 승인하는 이런 구조적으로 빨리 되는 쪽부터 빨리 해서 약을 팔고 돈을 벌고 그 다음에 그 돈 번을 가지고 또 FDA 승인 신청하고 또 임상하고 계속 선순환 구조를 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HLB는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죠. 유럽 쪽도 유럽 종양학회에서 최고 우수 논문 받지만 결국엔 유럽에서 전혀 승인을 못 받고 있습니다. 승인조차도 신청도 안 하고 있죠. 이런 모습들은 좀 굉장히 셀트리온하고 HLB하고 많이 구별되는 경쟁력 차이에서 아니면 기업 오너의 어떤 경영 방식이 굉장히 훌륭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정맥주사 이것도 이제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의 셀트리온이즘 책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서정진 회장이 영업을 하면서 유럽에서 계속 셀트리온 이 램시마를 팔면서 그 간호사들이 너무 불편하다, 너무 힘들다 라는 얘기를 듣고 뭔가 좀 새로운 방법이 없을까 해서 이제 피하 주사로 이제 바꾼 거죠. 근데 이 지금 정맥주사의 어떤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뭐 그거는 최종적으로는 뭐가 좋으냐 나쁘냐 이렇게 100% 단정 짓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램시마 SC도 아무래도 효능이 좋긴 하겠지만 정맥주사보다 조금 떨어지긴 하겠죠. 그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장시간 이렇게 누워서 편안하게 맞는 것과 띡 놓는 것과 조금 차이는 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도 그게 집에서 놓고 이러면 매출이나 이런 데 엄청난 증대가 되겠죠. 자, 그다음. 자, 그래서 요 부분은 좀 이따 얘기하고 다시. 그다음에 또 이제 베그젤마 영국 판매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영국 받고 유럽 쪽 어느 국가 받고 우리나라 받고 이런 식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계속 허가를 받고 판매하고 허가 받고 판매하고 셀트리온은 잘 되고 있다. 지금 계속 그 얘기를 좀 듣고 있고요. 드럭시마도 소송에서 이겼죠. 그럼 1년 동안 독점권을 가지고 있게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계속 좋은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한번 점검 차원에서. 그리고 오늘 이제 AB 프로와 이중 항체 치료제 공동 개발 계약을 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기술 수출, 라이센스 아웃 했을 때 발생하는 이익금이 굉장히 또 증대될 수 있다. 요 얘기가 나왔습니다. 2조 4천억 달러 마이스톤. 좋은 얘기밖에 없는데요, 그렇죠? 그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 얘기. 오늘 이제 이 기사가 나와서 그동안 이제 주식시장에서 셀트리온이 미 행정 영향 때문에 좀 더 추가적으로 하락했나라고 많이 의구심을 가졌을 겁니다. 근데 보면 매우 제한적이고 투자 의견은 비중 확대를 유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내용을 좀 뒤져보니까요. 연결 매출이 1조 9천억 중에서 CMO 매출이 373억. 그래서 위탁 생산은 거의 없다. 자체적으로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쪽 지금 이 행정명령은 셀트리온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은 이미 국내 생산시설뿐만 아니라 미국 내 원료의약품 완제품 생산시설을 확보했다. 그래서 나쁘지 않다라고 영향은 크지 않을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주가가 좀 많이 빠졌죠. 쭉 보시면 램시마 SC도 미국 이제 임상 돌입하고요. 행정명령도 괜찮고 또 영국도 판매 허가가 나오고 있고 트럭시마 소송도 이겼고 AB 프로와 신약도 항체 개발 또 들어갔고요. 뭐 나쁜 게 뭐가 있죠? 했는데 오늘 주가가 툭 내려앉았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를 만들 때는 17만 1,000원이었는데 지금 뭐 17만 원이 무너진 모습입니다. 예, 그동안 제가 이제 그 기술적으로 셀트리온에 대해서 코멘트를 드릴 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241을 한번 돌파하고 나서 제 기억과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조정을 받았던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저는 20만원 선에서 일단은 수익이 나신 분들은, 여기서 사신 분들은 일단 한번 수익 실현을 해보고 기다렸다가 또 한번 다시 기회가 오면 또 이제 들어가 볼 필요가 있다. 왜? 이유는 회사는 너무 좋은데 지금 매크로 겨시 경쟁 환경, 금리, 미국 경제, 우리나라 경제, 경기 침체 이런 악재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스탠스를 유연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고 코멘트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일단 1차적으로 좀 조정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뭐 아마 다들 알고 계시고 오늘 FOMC 회의까지 밤에 이제 내일 있기 때문에 그게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세렐도 마찬가지입니다. 241을 돌파하고 여기서 지금 다시 눌림목이 왔죠. 근데 이제 이런 과정이 주시장에서는 이제 많이 반복되었습니다. 241을 이탈하고 굉장히 큰 조정을 보이고 그 이후에 다시 돌파 시도하고 조정을 받고 재차 이제 시도하면서 이평선이 수렴이 되는 거거든요. 이평선이 수렴이 되고 그 다음에 수렴 다음에 뭔가요? 그러면 이제 장기이동 평균선이 점점점 내려오겠죠. 지금 뭐 7만원대인데 6만원, 5만원대로 오고 그러니까 주가가 캔들들이 6만원대 있고 그 다음에 10일, 20일 단기이동 평균선들이 죄송합니다. 예, 단기이동 평균선들이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서 이제 상승하면서 이제 정배열로 받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가 조금 더 안 좋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실적도 좀 안 좋았고요. 고점 대비 주가 상승도 셀트리온 그룹 중에서 가장 큰 폭으로 10배 이상 상승했다가 지금 빠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투매가 좀 많이 나오는 거죠. 기관성 투매, 로스컷, 그 다음에 뭐 리스크 관리위원회에서 매도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다음에 일목표 기행표 선행 스팬도 가장 빨리 이탈하고 저점도 가장 먼저 붕괴되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좀 나왔습니다. 수급을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수급은 좋았습니다. 보시다시피 외국인들이 계속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환율에 대한 수혜를 좀 받고 있죠.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부분 수출이 많이 있습니다. 매출의 큰 비중을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수출을 계속 해놓고 있기 때문에 계약도 성사시키고 좋은 결과를 내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꾸준히 매수를 하는 흐름입니다. 그렇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헬스케어 역시 뭐 기관 외국인 나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제약도 뭐 주가가 좀 많이 하락하고 있지만 수급적으로는 그렇게 나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죠? 계속 외국인 기관들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일단 외국인들 기관 투자자들은 계속 매수세가 유지되고 있다. 요 부분을 좀 얘기 드리고 싶어요. 다음 이제 공매도 부분인데요. 요게 조금 그렇네요.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셀트리온의 성장성을 믿고 그 다음에 매출 안정성과 앞으로의 비전을 보고 꾸준하게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세력 한 세력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또 한편으로는 지금 거시경제 매크로에 대한 어떤 부담감 때문에 주가는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공매도를 치는 어떤 부류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부류로 좀 나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매도가 꾸준히 나오면서 그 공매도가 아무래도 매도가 돼야 되는데 공매도는 어떻게 되나요? 매도 호가 시장가 매도가 안 됩니다. 그렇죠? 매도 호가 이렇게 주문을 걸어 놓고 있으면 그걸 누군가 사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외국인 매수 세력 한 세력은 이 물량을 사고 반대로 또 한편의 세력은 계속 공매도를 치면서 주가 하락에 대한 이익을 얻고 있고 이렇게 두 가지 매매 패턴이 일단 반복적으로 좀 일어나는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헬스케어도
꾸준히 지금 보시다시피 공매도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계속 얘기 드리는 부분이고요. 예, 제약도 마찬가지 꾸준히 계속 비중 높게. 근데 거래량 자체가 크진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정말 많다라고 생각하기는 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 거래 대금 대비해서 지금 거래 대금이 뭐 거의 절반, 뭐 3분의 1 정도 수준 줄었기 때문에 정말 헤지 펀드는 헤지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을 포지셔닝을 굉장히 비중을 크게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걸 팔고 다시 사기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장가로 밀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세금도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래 수수료 나와야 되고요. 뭐 여러 가지 판단하는데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보험 들듯이 일단 공매도를 좀 쳐놓으면 어느 정도 내가 떨어지는 것에 대한 수익률을 좀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보험용으로 해지용으로 공매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예, 대기업들은 이런 현상이 좀 많이 일어나는 편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재무를 좀 뒤져볼 건데요. 예, 저도 계속 이제 셀트리온은 재무적으로 매우 안정적이죠. 다른 바이오 기업,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을 제외하고 나머지 바이오 기업들은 재무제표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다 적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현재 시장이 좀 악화되더라도 셀트리온이 이 꾸준함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좀 강조해 드리기 위함이거든요. 우선은 2022년도 영업이익이 한 7천억 8천억, 그러면 이 7천억 8천억으로 또 FDA 신청하고 또 새로운 약 개발하고 직원들 월급 다 주고 계속 현금을 쌓아두고 유보를 지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금융위기가 닥치더라도 뭐 나쁜 일이 생기더라도 유상증자 할 필요 없죠. 예, BW 발행할 필요 없습니다. CB 이런 거 발행할 필요 없습니다. 회사채 발행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회사가 내는 이익으로만 신공장도 증설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단 배당은 주면 안 됩니다. 저번에도 자꾸 뭐 주주총회 뭐 여기 주주 모임 뭐 사람 관계자도 뭐 볼 수도 있고 그런데 제발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배당은 요구하지 마십시오. 예, 그건 독약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감정을 파는 거예요. 여러분 뭐 그거 삼짓돈 조금 더 얻겠다고 회사 돈을 갉아먹지 마십시오. 예, 그 회사가 그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다 주고 나면 여러분들은 그 배당을 가지고 다시 뭐 주식을 사고 뭐 이럴 수도 있다고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예, 그냥 누군지도 모르는 누군가에게 그냥 버려지는 돈입니다. 배당은. 이런 성장주는요, 성장기업은 무조건 재투자를 해야 되고 설비 투자를 해야 되고 연구 R&D를 투자해야 됩니다. 그 R&D 3천억 쓰는 게 배당 3천억 내보내는 것보다 훨씬 회사에서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 요구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또 요구하려고 하면 말리세요. 주주님들 제발 좀 말리세요. 배당은 주지 마세요. 주식 배당하는 건 괜찮습니다. 어차피 주식이 늘어나든 줄어들든 그건 우린 기분상이니까. 주식 배당 주는 건 오케이. 예. 뭐 무상증자하는 거 오케이. 다 좋습니다. 무상증자는 한번 하시죠. 그런 거는 좋습니다. 네. 그래서 재무적으로도 굉장히 안정적이다. 예. 지금 부채 비율도 예. 보시면 32%, 야, 바이오주 부채 비율 32%, 제조업체들보다 좋습니다. 예. 매출액 영업이익률 굉장히 좋죠. 예. 재무제표는 뭐 깔끔합니다. 예. 배당만 안 주면 됩니다. 헬셀 역시 뭐 마찬가지입니다. 예. 꾸준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예. 부채 비율은 조금 높네요. 그래도 어차피 뭐 이거는 셀트리온이 가장 중심이기 때문에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도 자본금, 자산 총계 뭐 이런 것들 다 합산하더라도 지금 부채 총계가 2조 2천억인데 셀트리온이 지금 자산 총계가 6조고 자본이 한 5조 정도 있으니까요.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셀트리온 제약은 뭐 일단은 보너스라고 봐야 되고요. 얘는 빨리 합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으로 들어가는 게 제일 무난하겠죠. 예, 셀트리온으로. 셀헬은 좀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3사가 합병하는 게 제일 무난하고요. 제가 볼 때는 더 이상 이제 말은 안 나올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이 재무 구조 자체가 자산 총계나 부채 총계나 이런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다 합산되면 훨씬 더 낫겠죠. 예, 다 떨어져 있는 것보다는. 네.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이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잖아요. 요 참에 한번 다시 들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요 얘기는 좀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이 이제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결국 제가 그동안 셀트리온에 대해서 코멘트를 할 때 가장 반복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이 바로 이제 이 부분이죠. 루비니 우리 그 뭐 닥터 둠이라고도 하는데 주식시장을 안 좋게 보는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네. 뭐 말만 하면 지금 경제학교 교수인데요. 예, 약간 비관론자긴 하죠. 예, 무조건 안 좋다고 합니다. 항상 3600 갈 때도 안 좋다고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표현이 좀 중요한 것 같네요. 벌거벗고 수영하는 사람이 드러난다는 표현은 물속에서 몸을 가리고 있을 때는 모르지만 위기가 닥쳐 물이 빠지면 숨겨졌던 문제가 드러난다는 의미다. 그러니까 물이 빠지든 아니면 나오든 어쨌든 물속에 있으니까 지금 안 보인다는 거죠. 지금 현재 경제의 위험과 문제점들이 안 보인다는 거죠. 안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 보이고 있죠. 그동안 시장에서 엄청난 유동성으로 돈을 풀어서 경제를 올린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문제점들이 이제 드러난 거죠. 인플레이션으로, 물가 상승으로. 그러니까 물가가 상승했다기보다는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희석됐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소주에다가 맥주를 때려 부었습니다. 당연히 알코올 농도가 떨어지는 거 당연한 거겠죠. 근데 그걸 마셔보지 않고 모른다라고 얘기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당연히 물의 가치가 알코올의 농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제롬 파월 의장이 절대 물가 상승 안 한다고 했죠. 예, 거짓말이었던 거죠. 그때 금리를 올렸어야 되는 거죠. 작년에 금리를 올렸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차근차근 금리를 올려가고 있을 때 미국은 계속 안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모종의 거래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늘 그렇죠, 주시죠. 예. 제롬 파월 의장이 우리 편은 아닙니다. 정부 정책 관료들은 우리 편은 아니다. 근데 그거를 잘 이해하고 작년부터 뭔가 주식시장이 안 좋아질 때부터 빨리 캐치를 하고 현금을 만들고 주식시장에서 이제 재미가 좀 없을 거라는 거를 인지하고 주식 비중을 계속 비우고 현금 비중을 만들어라고 얘기 드렸던 부분이 일맥상통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 부채가 너무 많아 재정 여력이 소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재정 지출을 확대하면 총 수요를 과열시키게 된다. 재정 지출 확대가 인플레이션을 더 악화시킨다는 지적이다. 이 얘기가 이제 어려운 용어로 쓴 거고요. 제가 쉽게 풀어서 돈이 많이 풀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이제 모으고 있죠. 자, 금리를 올렸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돈을 어디다 넣죠? 은행에다 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풀렸던 돈들이 다시 은행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간단합니다. 이유는 금리가 높아집니다. 자, 기업들은 투자를 하려고 하다가 잠깐 고민을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셀트리온이 부채 비율이 높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부채 비율이 뭐 100% 되죠. 그러면 여기서 100%를 더 증액해서 신공장을 지어야 할까요? 아니면 기다려야 될까요? 고민을 합니다. 금리가 높네. 일단 대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로 인해서 신공장 짓는 공장 자재, 철골, 뭐 시멘트, 직원들, 뭐 관련된 공사 인부들 다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피가 안 도는 거죠. 돈이 안 도는 거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전세 경제가 다운 사이클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상황 때문에 지금 현재 주시장이 좋지 않은 거죠. 자, 마지막으로 끝나기 전에 얘기 드리고 지금 한번 셀트리온 주가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현재 셀트리온이 주가가 168,500원 조금 더 빠졌습니다. 그렇죠? 네. 아까 얘기 드렸던 뭐 기사 내용들은 다 비슷하고요. 예, 지금 호가창을 보더라도 매수 세력 이제 계속 사는 쪽들은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주가도 이렇게 좀 계속 좀 빠져 있는 듯한데 어쨌든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지만 일목균형표 선행 스팬이 이탈되고 조금 더 조정을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를 드렸던 게 이제 기술적인 부분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여기까지 내려온 이유는 다 있는 거죠. 주가가 캔들 그 다음에 차트가 뭐 전부 다 대변할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겁니다. 왜?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목균형표가 이탈됐다. 240일이 이탈됐다는 거는 많은 투자자들이 대다수의 많은 투자자들이 이 기업에 대해서 이 회사에 대해서 이런 판단을 내리고 있다라는 그 결과치입니다. 예. 많은 사냥꾼들이 토끼 사냥을 갔는데 계속 한 길로 발자국이 나 있다면 그쪽에 토끼들이 많이 서식해 있는 서식지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아무도 가지 않은 사냥꾼들이 발자취
허허벌판으로 걸어가는 것도 답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새로운 발견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많은 사냥꾼들이 그쪽으로 향해 가고 있다면 그쪽에 토끼 굴이 있든지 토끼가 먹을 수 있는 식량이 있든지 토끼가 마실 수 있는 옹달샘이 있든지 뭔가 있다는 거죠. 그걸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했기 때문에 그 결과의 발자취가 이런 차트의 흐름으로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트도 보긴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회사의 신성장 동력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주주 흐름도 봐야 되고요. 재무제표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닥터 루비니처럼 거시경제도 봐야 되고요. 금리도 봐야 되고요. 부동산 시장도 봐야 되고요. 주식시장의 돈의 흐름도 외국인 기관 투자자 돈의 수급 현황도 봐야 되고요. 볼 게 많습니다. 다 봐도 그게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결과를 내야 되는 거고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세를도 마찬가지 일목균표선 엑스펜 이탈되고 이제 60일선마저도 조금 이탈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죠? 마찬가지 셀트리온도 60일선. 뭐 60일선이냐 241선이냐 일목균형표냐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뭐 일목균형표가 더 맞고 241은 틀리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그 외국 서양은 주 5일째고요. 동양은 주 6일째였습니다. 일목균형표가 만들어졌을 때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장 흐름이 뭐 보시다시피 뭐 셀트리온만 안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좀 얘기 드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자 이제 결론을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 수많은 이제 일들이 저는 이제 이 야구하고 주식시장하고 좀 빗대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는데 야구는 9회 말을 끝나면 경기가 끝이 나죠. 그리고 타자가 타석에 들어서서 스트라이크 3번을 당하면 아웃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아웃이 되고요. 그렇게 3명의 타자가 죽으면 한 회가 마무리됩니다. 그 스트라이크가 3개가 나오기 전에 안타를 치면 상관이 없죠. 투수는 무한대로 공을 던지지만 그거를 계속 커트를 해서 뭐 16개, 18개, 20개 파울볼로 이끌어 나갈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공이 3개가 스트라이크 들어오면 결국 이 타자는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휘둘러야 되는 거죠. 안 휘두르고 가만히 서서 삼진하고 누킹 삼진 당하면 감독한테 혼나죠. 너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이렇게 되는데요. 주시장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굳이 휘두르지 않아도 가만히 서 있어도 우리는 됩니다. 죽지는 않습니다. 삼진 아웃 당하지 않고요. 9회 말 끝이 나면 경기가 끝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 이번 주시장이 올해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3분기에 끝이 나는 게 아니거든요. 일단 우리가 인생이 죽기 전까지는 주시장에서 인피니티 무한대로 계속 반복적으로 사이클을 돌고 있습니다. 지금 주시장이 여기서 코로나 이후에 고점을 찍고 지금 내려온 상태입니다. 여기인지는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돌고는 있죠. 계속 이 돌고 있는 과정에서 이렇게 돌고 있는데 하여튼 지금 현재 이 반 정도는 내려온 것은 확실합니다. 코스피도 그렇고요. 셀트리온은 뭐 반 이상 내려온 게 맞겠죠.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영원히 이 내리막길이 끝이 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다시 또 올라가는 국면이 오고 또 내려가는 국면이 오고 또 올라가는 국면이 오고 내려가는 국면, 이 무한 사이클을 반복하는 곳이 주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한 사이클에서 가장 유리한 거는 가장 낮은 지점에 사서 가장 높은 지점에 파는 게 우리의 소원이죠. 여러분들도 그걸 항상 원할 겁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이 수많은 이 회전 속에서 사이클 속에서 우리 야구처럼 계속 삼진아웃 안 당하려고 휘두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안 휘둘러도 이 무한대가 한 바퀴 돌 때까지 안 휘둘러도 1년 동안 안 휘둘러도 3년 동안 안 휘둘러도 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지는 게임은 아니라는 거죠. 가만히 있어도 지진 않아요. 많이 휘두르면 휘두를수록 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동전을 10번 던지면 앞면과 뒷면이 나올 수 있는 확률과 100번을 던졌을 때 앞면과 뒷면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은 10,000번을 수천 번을 가면 갈수록 50%에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3번 던졌을 때는 정말 우연히 앞면만 3번 나올 수 있죠. 100% 내가 3번 앞면 나왔으니까 나는 주식을 잘한다. 나는 주식 투자에 천재다.
난 동전 던지기 천재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 친구가 10번만 더 던지면요, 주식을 10번만 단기 매매를 해보면 알게 됩니다. 네. 100번 단기 매매 해보면 알게 됩니다. 네. 전문 투자자, 프로 전업 투자자들도 유튜브 방송 나와가지고 엄청 잘하는 것 같이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방송 찍고 있는 거거든요. 방송 찍을 시간에 그 사람들 말처럼 수천 수억 벌고 수십억씩 벌면 굳이 방송을 찍을 필요가 없겠죠. 유튜브 방송 찍는다고 해서 엄청나게 부가 창출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예.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하루에 수백만 원씩 수천만 원씩 번다고 맨날 그렇게 방송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욕까지 먹으면서. 예. 그러면 그렇지 않다는 게 사실입니다. 그냥 우리가 이면에 있는 걸 항상 볼 필요가 있고요. 셀트리온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 다시 셀트리온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오겠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중국의 어떤 고령화 시대 가장 핵심 테마주가 될 수도 있다. 자, 보십시오. 대한민국, 일본 지금 고령화 사회입니다. 중국 아직 고령화 사회라는 표현 안 쓰죠. 예. 근데 그 수많은 인구들이 고령화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더 오래 살고 싶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암, 각종 질병, 약이 엄청 필요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예. 그 수요를 셀트리온이 감당하는 기업이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왜 자꾸 증설을 할까요? 예, 다 중국 보고 하는 거거든요. 예, 이건희 회장이 머리가 좋습니다. 죽기 전에 하나 물려주고 간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바이오 산업은 앞으로 지금 위기는 닥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비전이 굉장히 크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잘 이용해서,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지금 당장 오늘 사야 될 거고 내일 사야 되고 분할 매수해야 되고 이런 관점은 틀릴 수 있습니다. 왜? 당장은 금융위기, 그 다음에 리스크, 그 다음에 금리 상승, 추가적인 금리 상승, 주시장의 어떤 폭락, 이런 것들이 아무도 예측할 수 없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는 것이 우량기업입니다. 초우량기업. 예. 대한민국 대표 기업들. 예.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부채 비율, 현금 비중, 배당하지 마라,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데, 아마 서영진 회장이 그런 것들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이제 은퇴는 했지만 다 지시하고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으로가 중요하고, 이제 그 기회를 기다리고 있으면 된다. 굳이 3아웃 되지 않으니까요. 3진아웃 되는 게 아니니까요. 계속 휘두르지 마시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가만히 지켜봐도 아웃은 없다, 주시장은. 그 얘기를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